안녕하세요. 알교심 발달심리학 강의를 맡은 원광대학교 이수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의 1강인데요. 발달이 무엇이고 발달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발달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발달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면 발달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 최근에 말하는 전생의 발달 심리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발달의 개념은 종래에는 우리가 수태하는 그 순간부터 청소년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발달이라고 봤지만은 근래에는 발달 심리학자들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를 발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에 보면은 인간이 시작되는 그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을 갖다가 발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이제 정자 난자가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태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노화가 되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변화를 갖다가 발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발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먼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신체가 키가 자라죠. 아이들이 굉장히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커서 이제 청소년기까지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중년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제 키가 줄기도 하고 노년이 되면 이제 또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신장이 줄어들기도 하죠. 이런 모든 변화의 과정을 갖다 발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저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누워있다가 나중에는 기어다니다가 뒤집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쓰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운동 기능도 발달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능도 이제 발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태어났을 때보다 이제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으면은 우리 인간의 지능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이렇게 학습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능으로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도 발달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다가 많은 자극들을 받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도 발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듣기만 하고 말을 잘 못하다가 엄마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니까 아이들이 엄마라는 소리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소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욕구를 표현하면서 엄마, 쭈쭈 이런 말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할 거야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유아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도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의사를 거의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격도 발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격을 보면은, 쟤는 저런 사람이야. 쟤는 뭐 성격이 이래. 이렇게 고정을 관념을 가질 게 아니라 성격도 발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사회성도 발달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함께 사회를 관계를 가지게 되고 엄마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사회성은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관계를 가느냐에 따라서 점점 또래와 관계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회성도 발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도 발달하는데요. 정서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행복한 거, 그 다음에 슬픈 거, 화가 난 거, 이런 단순한 정서만 표현을 하다가 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다양한 복잡한 정서를 표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도덕성도 발달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정해준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듣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규칙이라는 거는 엄마나 신이 정해놓긴 했지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정해준 규칙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존중을 위해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법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달에는 신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어와 사고와 성격과 이런 것들도 발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달에는 양적인 발달이 있고 질적인 발달이 있는데요. 양적인 발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체중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이 단순한 기능에서 점점 정교화되고 복잡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보는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양적인 발달이라고 합니다. 질적인 발달은 우리가 이제 감각이 있는데 오감이 있죠.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들이 태어났을 때는 단순한 감각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복잡한 감각들을 이렇게 익히게 되고 알게 되고 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도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을 하는 것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다양한 자극을 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인지도 발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이제 어떤 그 자극을 주느냐,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접했을 때 그 아이는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와 관계에 대한 추리나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발달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사고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추리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질적인 발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발달 심리학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신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눈에 보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종래에는 청소년기까지는 발달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노화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발달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성장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발달 심리학자들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만 발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년기 이후에도 물론 신체는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시각이나 후각이나 아니면은 청력 같은 거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쇠퇴하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 지혜나 삶의 경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는 발달한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기나 노년기도 발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래의 발달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전 생애 동안 발달하는구나. 그래서 생애 발달 심리학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전생의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인간은 전 생애 동안 발달을 하는데 그동안에 변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그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발달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달 심리학은 우리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다학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유흥복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려면은 발달 심리학만 알아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류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을 잘 알았을 때 발달 심리학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발달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전에 봤던 것처럼 발달과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요. 그러면은 인류학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류학 하면은 이제 문화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가 살아갈 때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발달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사에서 태어난 아이라, 그다음에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라, 그다음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 그 시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알려면은 인류학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은 우리가 이제 그 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신체 구조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세포, 그 다음에 신체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똑같이 태어났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 구조가 어떠냐, 그 다음에 어떤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발달이 더디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생물학적인 접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뭐죠? 가정학입니다. 가정학이라는 거는 한 가족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족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가정학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게 되죠? 요새는 물론 병원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바로 이제 엄마랑 접촉을 하게 되고 금방 또 집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그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런 상태는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맞벌이 가정도 많이 늘고 있고 또 해체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심리학인데요. 심리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심리나 정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심리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달이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학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시대에 속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한국 사회라는 게 있고 또 경기도면 경기도, 부천이면 또 인천이면 또 서울이면은 이런 지역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학도 무시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이해했을 때 한 인간의 발달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접근할 때는 이런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바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발달과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발달은 뭐라 그랬죠? 예, 인간이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화와 양성의 과정을 발달 심리학이라고 그랬고요. 발달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발달 심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